행정부의 법원 들어가겠습니다. 15강이고요. 1편 2장 6절 49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요. 법원이랄 때 이제 법원, 그죠? 처음 들어오신 분들 기준으로 합니다. 강의를 오래돼서 잘하는 분이고,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강의하겠습니다. 이때 법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법원이 아닙니다. 즉, 법정이 있고 하는 법원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법정이라 했을 때 법원은 한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이 원, 지원자 씁니다. 코트 이런 의미고요. 전혀 다르게 이 법원이라는 말은 법의 원천 또는 법의 존재 형식을 얘기하는데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법원은 국가기관의 이름이고요. 이 전혀 아닌 이 법원이라는 말은 행정부의 법원이라는 말은 법의 연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독일말을 그대로 이제 뭐냐면 직역한 개념이에요. 독일말에서 이제 보통 보면은 독일말은 거의 그 글자가 이제 발음교라 할 정도로 규칙적인데요. rate인데 rate라고 붙이는 것은 그 뒤에 뭐 법의 이런 의미니까 앞에다 붙였는데 Q-U-E-L-L-E 크벨레가 나오거든요. 독일에서 이제 발음의 그 어떤 하나의 예외적인 형태가 하나 있는데 QU가 이제 예외예요. QU는 크보로 발음됩니다. 외래어가 아니면서도 크보로 발음돼요. 크벨레, 크발 하는 이런 예외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법의 경우는 법이라는 뜻이고요. 잘 아시지만은 이거는 셈이라는 뜻이에요. 셈. 지금은 개천절 노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개천절 노래 보면 우리의 뿌리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그 새암이 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물이면은 물이 언제든가 만들어진 연원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연원을 보고 뭐냐 새암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법이 있다 저런 법이 있다 때 그 법 자체는 도대체 어디에서 흘러나온 거냐 할 때 그 흘러나오는 원천을 뭐냐 연원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법을 끄집어내나 우리가 법에 어디서 끄집어낼까 이런 거 되죠. 이걸 줘서 법의 연원인데 이거 보면 뭐냐 법의 존재 형식이란 말을 많이 써요. 아까 전에 우리가 존재 형식상의 특성이겠죠. 법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느냐 이런 얘기죠. 근데 같은 말이에요. 법의 인식 근거란 말 씁니다. 자, 갑자기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뭐냐 공학계열이나 이공계열에서는요 찌는 거 싫어해요. 사실은. 난 저도 사실은 공감하는데 뭐 존재 형식, 뭐 본질 뭐 이런 소리 공대에서 잘 안 하거든요. 공대에서 그런 소리 잘 안 합니다. 그게 사실은 꼭 이 문과의 특성이에요. 문과. 이 문과의 제일 황당한 거, 이 신랑감 중에서 제일 꼴찌나 뭐냐면 이 제일 시원찮은 신랑감이 이게 문과계 통이에요. 법대가 제일 황당하고 인문대 상당하고 그거는 신랑으로 안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제일 괜찮은 신랑감들은 공대 대신에 이제 뭐 깊은 이야기를 나눌 생각은 하지 않아야 돼요. 대신에 못 봐가지고 이렇게 세탁기 고치고 이런 건 잘하게 주겠죠. 몸으로 근데 이 몸으로 하는 게 되게 훌륭해요. 이 몸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제 인생에 있어서 남은 시간들에서 중요한 부분이 손으로 하고 몸으로 하는 것들 이걸 좀 많이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존재 형식과 인식과 같은 뜻이에요. 법원 또는 연원이란 말이 같다. 좀 어쩐지 좀 뭔가 좀 깔끔하게 안 들어와요. 존재 형식, 인식 근거, 그거네. 이렇게 잘 안 들어오는 분들도 계세요, 대체로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옛날에는 행정부의 특성이라고 그랬지, 행정부의 법이라고 그랬지, 연원, 법원이란 말 안 썼어요. 어떻게 되냐면, 좀 이따 이제 법의 연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올 때, 미리 얘기하면, 가는 데 인거 들어가면은 이제 성문법원 나와요. 아직 아예 설명도 안 하고 이제 바로 무시하게 할게요. 일단은 하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원칙이죠.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성문법원이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는요, 이러한 불문법원. 문자가 아닌, 법원이라는 뜻이에요. 문자에 하지 않은 법원이다 하는 불문법원이라는 말 쓰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성문법, 이런 것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웠는데, 도대체 이게 이제 법의 연원하고 뭐 법원하고 이게 무슨 관계 있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원래 과거에는 법원이라는 말을 따로 법하고 구분해가 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법학자들도 공부 좀 했다 이거죠. 그래서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이야기한 사람 이제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과거와 달라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보편적인 이제 상식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이제 이런 그 법원이하고 법원을 이렇게 우리가 보통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성문법원 공부하거든요. 그러면 공부하면 성문법원이 어떤 것들인지 할 때 헌법, 법률, 그 명령이 있어요. 명령이라는 말 잠깐 나왔었는데요. 기억하시면 행정부가 지정한 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대통령이 정한 대통령령이라든지 장관이 정한 부령 같은 이런 것들을 명령이라고 이야기해요. 뭐 이것도 말고도 혼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많지만은 있습니다. 중간에 명령 중에서도 아주 센 명령이 있어요. 법률하고 맞먹는 명령인데 긴급명령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2편 제2장 가서 행정입부에서 상세히 공부하게 돼요. 나중에 이제 그걸 집어넣어 그거 공부해가지고 다 갖다 해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법률가 확장되겠죠. 가다가 확장되듯이 확장됩니다. 그냥 조약이 있습니다. 조약은 국제부의 한 종류지 국제부이 다 조약은 아니에요. 조약은 성문법원이고 국제부에도 국제관서부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문법원에 있다. 또 이제 명령의 한 종류인데 자치법 그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게 있습니다. 뭐 조례라든지 또는 규칙 같은 것도 그 내용에 들어가요. 특히 조례는 꼭 언급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좀 이따가 불문법원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좋다 이거야. 좋은데 불문법원 종류 얘기해 드릴게요. 속 시원하게 관서법 있어요. 관서법 확실히 이제 불문법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판례법인데요. 이런 판례법은 과연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게 법원의 성질을 가졌느냐? 그건 논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리가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조리는 너무 중요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1편 제2장 6절이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양이 많이 나오고 쉬워서 매년 나오거든요. 매년 안 나올 데가 없으니까 저거는 따로 7절을 따로 자료해서 가지고 양이 너무 많으니까 얘는 독립시켜가지고 설명을 따로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법원의 한 종류인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좋다 이거야. 좋은데 이거 평상시에 우리가 법률 또는 헌법 다음 뭐냐? 법이라고 했잖아요. 법. 그럼 법하고 법은 도대체 어떻게 다르냐? 뭐가 법이고 뭐가 법이냐? 우리가 보통 그냥 헌법, 법률을 보고 다 법이라고 하잖아요. 법률을 보고 법이라고 그러지 법원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평상시에 안 쓰는데 왜 여기에서 난리를 칠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다 아시는 건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법하고 법이라는 건 하고 이런 법하고 이런 법의 연원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이런 얘기죠. 법의 셈.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실은 한마디가 물이고요. 이거는 셈이라는 뜻인데, 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이제 그러면 법의 연원에서 법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그게 왜 그게 인식 근거라 그러고, 왜 그걸 보고 존재 형식이라고 말하느냐 이런 얘기죠. 자, 옛날에는 이거 구분 안 했습니다. 또 이거 여기서만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다시 돌아가서 나중에 법률을 보고 법이라 그러지, 뭐 법의 연원이 또는 법원이라고 표현 잘 안 해요. 그냥 일상적으로 돌아가면 다시 얘기하죠. 그 왜냐하면 한번 봐봐요. 자, 어떤 사람이 나보고 네가 누구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하건영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하건영 네 이름이지.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냥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요거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그건 뭔데? 상대방이 한 얘기가 그건 네 몸이잖아. 너의 몸이란 말이야. 그러면 너의 몸의 주인이잖아. 너는 누구냐? 이렇게 이제 말하면 그때부터는 뭐냐? 이제는 선문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간화선 하시는 조사님들 많이 쓰신 방법으로는 뭐냐면 뭐 머리에다 신발을 얹는다든지 온갖 그런 이상한 행동을 취하겠죠. 예, 그럼으로써 인식되어지는 이것인데 내가 나를 조종하는 내 안에 이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사실은 그건 이제 평상시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말씀드리냐 누구인가 모르지. 사실은 저도 사실 다음에서 보면 제 닉네임이 모를 뿐이에요. 사실 모르니까. 그게 맞는데 문제는요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세상 살면서 당신 누구야인데 모른다 이렇게 하면은요 그러면요 미쳤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치가 맞는데 그래도 그 표시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그냥 이름을 얘기할 때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나의 이름이지 내가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그건 맞아. 그래서 한 번씩 제정신 돌아올 때가 있는데 정식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 나가 뭐냐 이거야. 근데 내가 누구라서 말하지 없고요. 내가 뭐냐 자성인데 자성을 확실하게 깨닫는다. 이게 옛날에 성철이라는 사람 이름의 연원인데요. 문제는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 있으면 이미 나는 부처가 된 거지. 근데 내가 모르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 법의 연원. 그래서 이런데 이게 연습을 왜 했냐면 아주 중요해. 자, 아까 전에도 뭐 그런 얘기 했었어요. 뭐 어떤 질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가끔가다 저는 행정 심판 잘 이해가 안 돼요. 심판의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소송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행정 심판, 행정 소송, 행정법, 법률, 헌법, 그리고 천하 무쌍 또는 세계 제1 다 뭐예요? 말이에요, 말. 글자예요, 글자. 그냥 글자에 불과합니다. 합격, 불합격도 글자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말이에요, 말. 관념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말이 있고요. 그게 이제 사실은 뭐냐? 이게 말이고, 이게 말의 의미예요. 요거는 이제 사실은 전달하는 도구죠. 이 말을 통해서 전달하는 도구죠. 뭐 언어적인 말도 있고, 문자적인 말도 있죠. 행동적인 말도, 우리가 뭐 마임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요, 이 행동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어릴 때 꼭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기술 가정 인가이라고 생각해요. 꼭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연극이나 무용을 배웠으면 좋겠다. 근데 연극을 배우게 되면, 행동과 몸짓으로 상대방을 굉장히 잘 표현한다는 거야. 저절로 이렇게 몸짓이 나와준다는 거야. 그걸 좀 제대로 배웠으면 안 좋았겠나. 왜? 이 사회는 강의든 또 비즈니스든 다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나시면 뭐 공부할 시간이 넉넉해가지고 내년도 너무 길다 이랬을 때는요, 차라리 연극단체 가가지고 연극 좀 배워보면 더 좋겠잖아요. 표현하는 거. 근데 연극 하시는 분들도 얘기 들으면 자기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은 뭐냐, 저 같은 그 발레리노, 이 발레한 사람들이 되게 있잖아요. 더 표현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저도 사실은 저쪽에 러시아에서 그 볼쇼이에서 7번이나 오지 말라고 얘기해서 제가 안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갔던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도 이게 발레리노에 대해서는 한이 많습니다. 제가 조금 이 행정부의 이 길이 아니었다면, 여러모로 봐서 외모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발레리노의 길을 가고 싶었는데, 어쨌든 간에 잠 깨러 간 소리였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잠은 깼을 거고, 전달은 도구잖아요. 그럼 이건 전달 되어지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건 뭐냐, 배고 이거는 손님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자가 하는 말 있죠. 말의 의미가 전달되면 그 말을 버려라.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행정법을 알게 되면 제 강의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머물면 안 됩니다. 저를 뭐 선생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여튼간에 하근에서 위로, 하근형을 밟고 위로 올라가기를 바라요. 다른 세계로 가기를 바라요. 근데 나 밟기가 쉽지 않을 걸, 아직은. 꽤나 어렵거나. 그래서 근데 그럼 반드시 밟고 지나가야 돼요. 반드시 밟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기를 바라요. 어쨌든 간에 배고 손님이란 말이에요. 이미 장자가 다 얘기했던 거야. 했는데 서양 놈들은 좀 늦잖아요. 애들이 좀 희미하니까. 늦는데 서양 놈들은 지금 몰랐어. 전혀 모르고 살았어.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말에 한 놈이 태어나. 인마가 이제 있는데, 인마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스위스 이제 저쪽에 뭐냐, 스위스, 어디지? 스위스에서 그, 이름이 프로로도 발음되는,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스위스에서 살다가 인마가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 라이프지에서 유학을 가가지고, 라이프지에서 이제, 첫날 이제, 인마가 이제 난 은학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은학 교실이 열렸어. 선생님이 실제 그 당시에 이제 학생 한 10명 정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달라. 우리나라처럼 대형 강의실 아니고, 걔들은 뭐 10명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이 첫날 이제 얼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니까,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하면서, 뭐 그냥, 이렇게 안 보고, 자네는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독일은 잘 알다시피 여러 개의 그 연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다가 외국에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게 어디서 왔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게 뭐 어디서 왔습니다. 그래? 왜냐면 은학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잘 알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어 발음들은 대체로 다 뭐냐, 북독일 발음이에요. 북독일 발음이고, 남독일 쪽에 가게 되면 발음이 많이 다르답니다. 저는 독일 안 가봐서 가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결국은 못 갔는데, 못 가고 인생이 이렇게 풀렸는데, 말았는데, 남독일 쪽은 발음이 많이 달라요. 이탈리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찌 이렇게 막 강하게 발음되면 밑에는 시에 가까워요. 약간 이제 발음이 부드럽고, 또 있잖아요. 시간 정확하게 시키는 다 북독일 쪽의 사람들이고, 남독일 쪽은 헬렐레해요. 이탈리아처럼 좀 멍합니다, 애들이. 그렇거든요. 좀 이렇게 영화라든지, 이제 그냥 가지를 못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알게 됐는데, 예,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뭐냐면, 그래서 이제 인마들이 이제 다 언어가 다르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은학으로 유명한 대학이 뭐냐면은 미시간 대학이거든요. 왜 미시간 대학이냐면은 미시간이 그 오데오 주변에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업이 발달하면서 전 미국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그쪽으로 모이니까 온갖 그 잡동산이 그 뭐냐 사투리가 다 나오잖아요. 그게 연구하기 좋았어요. 그래서 미시간 대학이 아주 이제 유명한 대학으로 되고 아마 그 우리가 그 존경하는 촘스키 같은 경우도 미시간 대학에 계셨던 이유가 아마 그렇지 싶어요. 내 생각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은하학하면 이제 그래서 은하학과를 갔어. 그 이름을 모르겠어. 이렇게. 어떤 놈이 내가 자네, 그래서 이름을 딱 보더만은, 자네가 의심 안 하고, 내가 자네가 어디서 왔냐 한번 알아맞혀 볼까, 이거야. 그래서, 다들 뭐, 애들이 궁금하잖아. 첫 시간이고 하니까, 선생님도 주목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자네 스위스에서 하지, 그러니까. 혹시 또, 맞는데 이래 됐어. 그래서 웃으면서. 주네브다, 주네브 샀지, 이러니까. 그래, 맞다, 이렇게. 그래서 다들, 우와, 이랬어. 그래서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이따가, 은학 공부 열심히 하면 알지, 이러니까. 애들이 다 믿는 구석이 있어요. 막 믿는 눈치야. 순진하게. 그래서 선생님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라고 이제 변명하는 거지. 하나 시험에서 하는 얘기가, 사실은 내가 은학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는데, 얼마 전에 스위스에서 논문 하나 봤는데 너무 놀라운 논문이다. 내가 그걸 보고 전율을 느꼈는데 이 논문이 앞으로 은학 자체에 대한 큰 뭐랄까 어떤 변형을 가져올 혁명을 가져올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 학자를 이제 찾는데 이 학자분께서 스위스에서 논문을 보내오셨는데 나도 이게 유럽에 있는 웬만한 은학자 다 알고 있는데 이분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지금 찾는 중이었다 안 그래도.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름이 똑같길래 그 논문, 이제 그 저자 이름하고 같길래 내가, 그 동네 사람 이름이 특이하니까,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돌아서 교수가 물어봐요. 혹시 그, 같은 동네고 하니까, 너그 스위스고, 보니까 도시도 같은 도시인데, 자네 혹시 그런 그 당시 집안에 그 혹시 그런 논문 쓰다는 그 학자분, 학자나 교수님들 모르나?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막 학생들이 무슨 논문인데 이래 됐어. 이게 이제 아리아에 있는 그 암모험에 관한 그런 연구인데, 그래서 무슨 논문일까 이렇게 하니까 뭐 그런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있다가 그거 제가 쓴 건데요. 뭐 이런 거야. 이제 나이 이제 대학교 1학년 신입생 새내기잖아요. 이런 거고 재수 전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애들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애들 보면 재수 완전 재수 뭐 근데 이런 그 참 미운 게 뭐냐면 태어나가 지가 천재로서 끝나면 좋잖아요. 꼭 보면 업적을 남겨요. 또 뭐 플레밍 같으면 플레밍의元素 법칙 또는 패러다임 뭐 법칙 이런 것들 외워야 돼요. 그럼 우리 또 진지한 사람들 그것도 존나게 외워야 돼요. 공부하려고 자꾸 늘어나는 거야. 조용히 사라지면 좋겠어. 꼭 업적을 남겨가지고 공부할 양을 늘어나요. 그래서 이 새끼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무원 안 그래도 힘드는데 사실은요 의문 규정 외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공부할 때도 뭐 공부하느냐. 갑자기 국어 시간에 또 프랑스말 나옵니다. 뭐 시니피에 시니피앙 나옵니다. 통시성, 공시성 이거 나옵니다. 이 자식이 다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 뭐냐 하니까 페르디낭드 더 소슈르라는 놈이 나와요. 오늘날 이제 은학 전체의 논문에 인용해서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논문 인용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페르디낭드 더 소슈르. 이 사람은 스스로 책을 안 썼어요. 이제 후배들이 이제 책을 강의를 정리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침대하면요, 침대가 가구로 알았어요. 침대 가구 아니란 거야. 침대는 글자라는 거야, 글자. 우리나라 치면 한글치에다가 모음이 중간, 종성으로 미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다가 다시 에라는 모음이 붙어 있는 하나의 글자 체계야. 침대라는 글자라는 거야. 글자 체계 가구가 아니란 거야. 우리는 침대하면은, 바로 그 전까지 하면 침대하게 되면, 바로 뭐냐면, 이런 침대를 생각하는 거야. 지금도 이걸 가고 싶죠? 이거 생각한 거야. 이런 침대는, 이해 안 되나? 이런 침대를 좀 싸가지고 이렇게, 자국이 있죠. 근데 이거야, 이거. 오늘 아침 싼 거예요. 하여튼 다 되죠. 이거 침대야. 이거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참 소라라고 하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 소라 하게 되면, 이렇게 생기는, 이렇게 고동처럼 생기는 이런 거 특정한 바다 해산물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냐? 하늘을 생각합니다. 그기네.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은, 캥거루란 말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제 가가지고, 호주를 처음 방문한 백인 놈들이 원주민 보고,
저 이상한 짐승, 발로 공중중 뛰고 배에다가 새끼 넣은 거, 저 이름 뭐냐? 너희들 지금 뭐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원주민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모른다 이래 된 거야. 나는 모른다 이렇게 했어. 캥거루, 그때 원주민 말로 캥거루야. 그러니까 자들이 저 이름 있잖아. 캥거루야 이래 됐어. 그래서 캥거루 된 거야. 우리나라 식으면 나는 모른다야. 이제 짐승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물었으면 이제 우리가 나는 모른다. 몰라 이렇게 겠지. 그러면 저 짐승 이름이 몰라래. 막 이렇게 된 거지. 그게 그러나 이제 뭐냐 백인들 사이에서 이제 캥거루 하면 동물 이름 생각하는 거야. 원주민들은 뭐냐 캥거루 하면 나는 모른다는 의미가 전달돼. 그래서 전달하는 도구인 언어 시니피앙하고요. 전달되는 의미는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이러한 언어의 시니피앙을 통해서 시니피아가 전달되어지는데 이게 바로 시니피앙이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의미가 전달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전달하는 도구인데 그러면 전달하는 도구 중에서 인간이 가장 그래도 좀 잘 안 변하고 서로 모순이 적은 게 뭐냐? 언어 중에서는 문자라는 거지. 문자가 제일 좋겠다. 그래서 문자가 뭐냐니까 원칙적으로 성문법. 문자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을 성문법이라고 표현해요. 문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문자가 아닌 나머지. 이때까지 늘 하던 대로 아버지가 예를 들면은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흉내 내고 싶어 하는 게 술집에서 뭐 드릴까 이러면 늘 주던 걸로, 늘 하던 걸로 이런 거 좋아했잖아요. 집에서 이제 집에서 만약에 그 아들이 있다가 아버지 지금 라면 같은 거 끓일 때 뭐 먹을 거야 이랬을 때 늘 하던 걸로 이러면 대부분 밥그릇 날라오고 이러죠. 그래서 술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던 걸로 하면 막 날라옵니다. 그거 할 때는 이제 조심해서 딱 이렇게 막을 준비를 딱 하고 늘 하던 걸로 딱 해가지고 막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늘 하던 대로 하는 이게 간섭이야. 그러니까 늘 그렇게 해왔다. 그건 행동 패턴이죠. 생활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전달받는 거죠. 아버지는 집에 오면은 저거 할 때는 저런 거구나. 그죠? 나머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따로 공부하는데 이건 따로 그렇게 많이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성문법원이다. 조약도 성문법원이다. 이거 출제된 적이 있어요. 조약, 성문법원이다. 이런 게 출제된 적이 있는데 그게 다예요. 그러면 이제 불문법원 나오는데 이제 관습법, 관례법, 조리 이걸 이제 공부하게 되죠. 이제 이거 공부하게 되는데 나중에 아닌 것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근데 그래서 원칙적으로 성문법원이거든요. 예외적으로 불문법원인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글자를 통해서 그 의미를 전달받잖아요. 이건 글자의 형태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존재 형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절자를 보면서 인식하잖아요. 내용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음란 예를 들면은 야한 이야기 이런 거 있잖아요. 야한 이야기 같은 것도 있는데 그거 있잖아요. 우리 그 한글로 됐으면 보고 나서 야하네 막 이러면서 얼굴 발그레 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잘 모르는 중동의 아랍 문자가 됐으면은 그거 아무리 봐도 있잖아요. 야하단 말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안에 이제 그런 의미가 전달되어 있는데 전달하는 도구, 그래서 존재 형식이다. 그걸 통해서 인식하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아시고 계시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성문부분 나가는데 이러한 성문부분이 원칙적인 법원의 형식이다 나오고요. 헌법도 행정의 본입니다. 옛날에 그것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 헌법 따로 공부하고 행정부 따로 공부하는데 시급시험에 과목에는 헌법 따로 있는데 헌법 전부 다가 행정부 이런 건 아닌데 행정 조직에 대해서 근본법이 뭐예요? 헌법이잖아요. 헌법은 행정법의 근본적인 조직법이고 이러한 행정 조직이죠. 이러한 행정 조직과 그 다음에 이러한 기본 원리 이러한 기본 원리가 다 뭐냐? 헌법이었잖아요. 헌법 법률은 가장 전형적인 우리나라 행정부의 형태고요. 명령도 들어가고 조약, 자치법규도 다 들어간다. 이 정도가 되고요. 굳이 여기서 이제 더 이야기가 된다면 이제 조약이 중요해요. 조약인데 전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전번 시간에 안 했다고 하는데 이번 시간에 성문부원 하게 되고 1시간 뒤에 이제 행정부원 2 들어가가지고 불문부원 얘기하니까 조약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전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조약 자체는 국제법이지만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서 체결되고 이런 공포된 조약은 된다 알겠죠? 자, 이거는 점점 상세히 들어갑시다. 판례 들어가는데요. 너무 잘 아시는데 이러한 판례로서 그럼 우리나라에서 체결 공포된 조약인 것과 아닌 것 먼저 들어갑니다. 아닌 것 할 때는요.
우리나라 체결 공포된 조약이 아닌 것 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 남북 합의서. 남북 합의서 같은 거 있죠. 남한하고 북 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간첩죄를 적용하거나 하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한 관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가 되게 중요한데, 판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시험은 잘 알다시피 많이 나온 거는 뭐냐면, 뭐 이거는 워낙 많이 나왔죠. 잘 아는 사례 알죠, 그죠?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가지고 기특한 생각을 했죠. 뭐 끙 먹고 안 울었고, 다시 하면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해가지고 급식을 하게 되면 그 급식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뭐 해주자, 특별한 대우를 해주자 이렇게 됐던 거죠. 그 내용이 이제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트, 우리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서 자국 농산물에서 특별한 우대를 하면 안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 하는 이 원칙에 위배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트에 위배된 조례의 효력은 되느냐? 답 무효입니다. 판례가 무효로 봤던 거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 가트, General Agreement, Tariff and Trade, 뭐 Trade and Tariff 따졌는데요. 이렇게 가트입니다. 이 안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가 진행되면서 분야별로 이제 이렇게 공산품은 공산품, 농업이면 농업도 이렇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AGP 또는 마라케시 협정이라죠. 그래서 정부 조달에 관한 협정, AGP라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라케시 협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라케시 협정, 이런데 위배된 조례는 위법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판례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판례에서 우수 농산물에 대해서 합격 없이, 합격 없이가 있을 때 이러한 지원을 하게 되는 이러한 조례인데요. 이거는요 상위법을 위반했게 된 위법에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무효라는 판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출제됐죠. 지금까지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 뒤에도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국제항공운송에 대한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바르샤바 협약, 국제항공운송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국제항공운송인데, 항공운송에 관한 바르샤바 협약입니다. 바르샤바 협약. 우리가 이제 사실은 서로 우리나라의 법 체계, 민법의 체계하고 국제법과 달랐을 때는 국제부의 특별법으로서 우선한다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남북 합의서는 이거는요 조약이 아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적법하게 체결 공포된 조약에 의하여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는 처벌이 가중된다 하더라도 국내부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가중한 것과 동일하므로 재형법정주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마라케시 협정 마찬가지고요.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조약하게 되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약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법률하고 맞먹는 법률과 동의의 조약이 있어요. 그래서 법률과 동의 있고, 근데 이런 법률의 하위가 있어요. 법률의 하위란 말 잘 안 쓰고요. 법률에 종속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사실은 따지보면은 명령적인 조약이죠. 그래서 명령적 조약인데요. 이 명령적 조약은 대체로는 뭐냐면 이름을 붙일 때 일반적 명칭은요, 일반적인 명칭어로는 행정협정이라든지요, 또는 기술협정이라는 말을 붙여요. 이거는 뭐냐면 대통령이 만약에 저쪽에 쿠웨이트를 방문해가지고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따라가는 실무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법률이 있으면 그 밑에 대통령이나 부령 만들듯이 하부적인 규정을 만들어요. 즉 실행하기 위한 규정들을 만드는데 이거는 행정입법과 유사하다고 봐요.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행정협정이나 기술협정은 원래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아요. 이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느냐 할 때, 이거는 동의를 요합니다. 동의가 있어야지만은, 이건 동의 없이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률과 동의라는 말 대신에
국내법. 이때 사실은 국내법 헌법도 있고 이제 법률도 있는데 이게 잘 법률이 없네요. 그래서 국내법과 동의해 또는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즉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요한단 말이에요. 법률하고 맞먹는 거니까 이건 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맞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이름만 행정협정이지 사실은 국민의 주권, 지금도 봤지만 국민의 주권이나 그다음 입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죠. 그래서 사실은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협정인데 우리가 행정협정이라도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면은 원칙적으로는 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는 요하는 게 있었는데 한미행정협정 우리가 미국이라고 말 쓰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정식 미국 명칭은 미합중국입니다. 미합중국. 미국이란 말은 여러분 아시죠? 미국이란 말은 원래는 그 풀네임이 뭐냐? 미국이 미리간국이거든. 미리간. 왜 미리간이 알겠죠? 참 이런 거 보면은 발음을 듣는 기준이야, 그죠? 아메리칸인데 어가 되게 약하게 발음되니까 아메리칸 이렇게 되니까 자기들은 미리간국으로 발음해요. 미리간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나중에 저쪽에 국어에서 그 나오잖아요. 뭐 음차 표기한 거 프랑스 불란서, 스페인 스바나 이건 알죠? 벨기에 백이이, 베를린 백림, 동베를린 동백림, 동백림 사건 유명하죠? 그 다음에 캐롤라이나, 이거는요, 캘리포니아, 캐롤라이나 전부 다 가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우스 캐롤라이나 남가주 이러잖아요. 남가주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캐롤라이나 이런 말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등학교 국어에서도 근데 그걸 똑같이 배웠거든요. 배웠는데 우리는 이제 뉴턴을 우동이라고 그러고 워싱턴을 화성돈이라고 하고요. 베토벤을 베토벤 기억이 안 나네. 베토벤도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렇겠죠. 한미행정협정은 사실은 우리나라 주권과 기본권 제약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예외적으로 법률과 동의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라케시 협정 나오죠. 인정됐고요. 예, 그런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인데요. 부정수표 단속법에서 수표의 지급 정권성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 배반 행위를 한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당자수표 있잖아요. 부도 내면 바로 형사처벌 하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은 이제 당자수표의 부도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민주당의 채권을 불이행한 거잖아요. 이행하는데 왜 그걸 형사처벌하느냐? 국제법 위반이다 하는 건데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닌 거 나오는데요. 이 아닌 것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전에 이제 국제법이지만 아닌 것 할 때 바르샤바는 긴데 헤이거 이건 안 됩니다. 헤이거 운송조약 헤이거의 규칙 헤이거 규칙이 있는데요. 이 헤이거 규칙은 우리 상법에 대해서 우선하지 않는다. 즉 중고법에 이럴 수 없다. 헤이거는 안 된다. 바르샤바는 기고요. 법원성 있고 헤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헤이거는 우리가 뭐 유명하죠. 이준 열사 가는데 효과 없었죠. 그러니까 효력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 일단은 뭐 외우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주로 뭐냐면 가트가 제일 많이 출제됐는데 바르샤바는 한번 출제됐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 내용들 좀 상세히 봐주시면 좋겠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불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불문법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예.